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그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대공사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때처럼 이를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저렇게 중차대한 일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허겁지겁 처리하는 그 저희가 의심스러운데, 뉴욕주 법원 판사로 한국계 최초로 임명돼 올해 23년째 법정을 지키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인 데니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의 후폭풍을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설마 했던 공수처법을 밀어붙였고 설마 했던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설마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를 줄여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내에 국회에 처리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들이 정권 2학기에 이 같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막겠다는 일종의 발버둥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이들은 이를 검찰개혁이라 포장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와 범죄수사 역량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1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지요.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LH 투기 수사와 같은 대형 사건에서 수사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무능한 공수처도 연달아 잡음만 야기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빼앗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긴다면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은 무력화되고 부패는 만연할 것이 자명합니다. 자, 결국 일반 시민들의 삶은 보호되지 못하고 권력자들과 범죄자들만 득실거리는 나라로 후퇴하고 말겠지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요? 미국 국무부가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미 국무부는 한국과 관련해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국무부가 표현한 수많은 부패 보고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과 발전 수준이 비슷하거나 높은 국가 인권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일본 인권 보고서의 정부 부패 항목에는 관료의 부패 사례가 기록돼 있다. 대만 보고서에는 공직자의 부패가 있었다고 기술돼 있었고요. 호주와 프랑스 인권 보고서에는 정부 부패에 대한 개별 단위 보고가 있다고 표현했지만 한국만 유독 수많은 부패 보고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패 대표 사례로 LH공사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꼽았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2020년에 이어 2021년 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정부 부패 사건으로 다뤘는데요. 자, 이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일이었죠. 이런 가운데 한국의 검수완박에 대한 논란이 미국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데니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데니 전 판사는 1987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12년간 강력범죄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자, 이어 1999년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 2003년 뉴욕주 법원 판사로도 한국계 최초로 임명돼 올해로 23년째 법정을 지키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2007년엔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초청을 받아 전국 공판 부장검사회의에서 미국의 배심 재판 실태 등을 강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가 한국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해 왜 화들짝 놀랐을까요?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 법안,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수사청 법안 등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들 3개 법안의 강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검사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을 빼앗고 이를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로 인해 검사는 공소 제기 유지만 맡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이게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게 데니 전 판사의 설명입니다. 전 판사는 황운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국은 연방이든 주든 경찰이나 연방수사국 FBI가 얼마든지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 지휘 통제한 뒤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이 못 갖는 검사 고유 권한에 대해 데니 전 판사는 예를 들어 모든 소환장은 검찰이 보내지만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소환장을 거부했을 때의 강제구인 영장,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등도 모두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으며 모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소환조사, 기소 요청까지 검찰이 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직접 기소를 해야 되니까 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데니 전 판사가 한국 여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을 듣도 보지도 못했다며 정말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궁극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데니 전 판사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가 추가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는 검수완박이 만약 현실화될 경우에 검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무죄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소하면 안 될 사건을 기소해버리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며 기소를 단단히 해야 될 피고인들은 수사가 불충분해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고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사건을 경찰 요청에 따라 무조건 기소해버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봐도 데니 전 판사의 이 같은 지적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해당 인터뷰에서 데니 전 판사가 덧붙인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데니 전 판사는 미국의 역사는 짧아도 한 번 제도가 생기면 30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한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처럼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이번 검수완박 논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인데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민주당은 이미 1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걸 추진한다고 하니 데니 전 판사의 입에서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저지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문재인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헌법소원 청구, 줄사표 등 크게 3가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카드로는 역부족이죠. 때문에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수완박에 따른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총력 여론전을 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성향 언론은 물론 중도좌파 성향 언론사들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의 비판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언론 지형도 그닥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재른바 추윤 갈등이 한창일 때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짧은 기간 대선 후보로 발돋움했고 결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나라와 국민만 바라본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줬을 때 국민들은 검찰을 응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검찰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